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아침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곳 금융연수원에 출강한 지 올해 12주년인데요. 오늘 온종일 여신 법률 강의가 있어서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잠깐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엄청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판결은 1심, 2심, 3심 법원이 각각 6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자, 법원조직법 8조에 의하면 상급 법원의 당해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결국은 유죄라는 것을 이제 확정한 거나 다름이 없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량만 정하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공직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해왔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월 15일로 공판기를 잡았었는데 민주당의 다양한 그 압박을 못 이기고 6.3 대선 이후 시점인 6월 18일로 공판기를 잡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에 개입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은 각자의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을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신속하게 판결을 하면서 인용했던 사례가 지금부터 25년 전인 2000년 12월 12일에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그게 지체되고 지연이 되면 정의가 아니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에서는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1심, 2심을 진행하는데 약 2, 3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인용한 미국의 그 2000년 12월 12일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달 전인 2025년 3월 14일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2025년 1월
이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 헌정사 236년 동안 배출된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518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편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2000년 12월 12일에 그 판례를 소개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그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부터 25년 전인 2000년 11월 7일에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화당 소속의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271명 확보했던 반면에 민주당 소속의 엘 고어는 5명이 적은 26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선거인단 확보 271명 대 민주당의 엘 고어 선거인단 확보 266명. 그래서 조지 워커 부시가 엘 고어를 선거인단을 5명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했는데요. 반면에 유권자들의 그 득표수는 반대였습니다. 조지 워커 부시가 약 5,050만 표, 엘 고어가 5,100만 표 정도로 엘 고어가 조지 워커 부시보다 유권자 득표수는 50만 표 정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서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다 보니까 유권자의 득표수보다는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가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조지 워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을 5명 더 많이 확보해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그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플로리다주가 최대의 관심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수가 25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양 두 후보 간의 그 득표가 역전의 재역전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지 워커 부시가 엘 고어보다 537표 앞섰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상대 후보보다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를 다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거기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25명인데 지금도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 수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 수 54명, 그 다음이 텍사스주 선거인단 수 40명, 그 다음이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수 30명, 그 다음에 뉴욕주 선거인단 수 28명, 이처럼 상위 그룹에 있는 주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플로리다주인데요. 지금은 플로리다주가 선거인단 수가 30명인데 그 당시 25년 전인 2000년 당시에는 25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한 표라도 더 많이 국민들로부터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그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25명을 다 싹쓸이하는 구조인데요. 그 양 후보의 격차가 그야말로 초박빙이어서
조지 워커 부시가 엘고어보다 537표 국민들의 그 득표가 537표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2000년 11월 7일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무장관 플로리다 주의 국무장관입니다. 연방 국무장관이 아니라 플로리다 주의 국무장관이 개표 마감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537표 초박빙이다 보니까 엘 고어 입장에서는 수작업 재검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플로리다 주의 국무장관은 개표 마감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재검표가 어렵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엘 고어 측이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 재판을 제기해서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는 2000년 11월 21일에 수작업 재검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속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신속도 중요하지만은 정확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플로리다 주의 대법원에서 수작업 재검표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지 워커 부시 측에서는 미국 헌법상 각 주마다 개표 마감 시간이 다르면 그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각 주마다 개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마감 시간을 지나면 다른 주들은 다 개표가 마감이 됐는데 플로리다 주만 개표 마감이 안 되고 있으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조지 워커 부시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2000년 11월 7일로부터 딱 5주 만에 35일이 지난 2000년 12월 12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판결했냐면 조지 워커 부시 주장처럼 각 주마다 개표 마감이 시간이 다르면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의 대법원에 수작업 재검표 가능하다라는 그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수작업 재검표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5명,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4명 구도였는데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중에 5대4로 재검표 중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가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분은 공화당 소속,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근소하게 5대4로 그렇게 재검표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때 재검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것도 좋지만은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 대법원과는 반대인 거죠. 플로리다 주의 대법원은 신속한 것보다는 정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작업 재검표를 하라고 했던 거고, 반면에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각 주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결국은 다음 날 2000년 12월 13일에 낙선자였던 민주당 소속의 엘 고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연방 대법원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승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대단한 그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반대는 하지만은 수용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멋진 그러한 승복 연설을 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국민도 아니고 선거인단도 아니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정통성은 굉장히 흔들렸었던 그러한 판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그 연방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다라고 또 환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가 바로 2000년 12월 12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바로 이번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인용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고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했는데요.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각자 국민들의 판단에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